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제 이야기를 하기 앞서 저는 요즘 유튜브에서 이슈거리에 대한 논평과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채널들이 많은 만큼 저는 사건과 이슈를 통해 우리가 배울 점과 반성할 점 등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이야기도 같이 해보는 그런 채널이 돼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가져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동안 유튜브에서 핫했던 인블리의 임지연 씨와 최근 로레알의 회사를 매각한 스타일란다의 전 대표인 김소희 씨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김소희 씨가 대학로 쪽에 얼마 전 빌딩을 사고 난 후 최근 96억 6,800만 원짜리 한옥을 전액 현찰로 매입하면서 그녀의 성공 신화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제2의 스타일란다로 주목받던 인블리는 제품 하자와 여러가지 의혹이 불거져서 사업의 지속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사람들은 인플루언서로도 활동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회사의 공통점은 온라인 패션 쇼핑몰로 시작해서 화장품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며 급성장했다는 점과 쇼핑몰의 마케팅 중점을 감성 마케팅과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대거했다는 점이 비슷하여 공통점이 많았던 회사였습니다. 스타일란다의 김소희 씨는 2005년 22살에 어머니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고 임지연 씨보다 한 발 앞서 이름을 알린 1세대 인플루언서기도 했습니다. 사업 시작 후에 초반에는 매출이 급성장했지만 흑자를 내지 못해서 고전하다가 다행히 2009년부터 시작한 화장품 사업을 성공적으로 런칭하면서 중국 그리고 일본 등 해외에 잘 진출시킨 후 2017년 전체 매출이 1,500억 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영업이익도 크게 올라가서 결국 지난해 김소희 씨는 스타일란다 지분 100%를 세계 최대 화장품 회사인 로레알에 6천억 원 가량의 돈을 받고 팔게 됐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인블리도 원래는 여성복이 회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화장품 블리블리가 의류와 비슷한 수준으로 매출이 성장하면서 인블리의 매출은 급성장을 했고요. 모태 회사인 북원 FNC의 전체 매출은 1,700억 원 수준으로 스타일란다에게 뒤처지지 않는 회사였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두 회사는 모두 승승장구를 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란 게 성장한 만큼 겪어야 할 성장통도 있기 마련인데요. 두 회사 모두 매출이 느는 만큼 문제도 많았다고 합니다. 고객이 많아질수록 불만사항도 쌓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김소희 씨는 고객과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다고 하는데요. CS 직원 및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고객을 얻냐라고 부르는 것을 강조하면서 수십 명의 고객 담당자를 배치해서 하루에 3,400여 건의 문의와 불만을 실시간으로 해결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임지연 씨도 고객들을 블리님이라는 애칭으로 불러 친근감을 높이고자 했는데요. 호칭 말고는 실제 고객이 원하는 불만은 해결해주지 않고 되려 가방끈 길이가 짝짝이라는 불만에 잘라쓰라는 등 성의 없는 대응으로 대중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결국 고인물이 썩고 꼬리가 길면 밟힌다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의 계기가 된 곰팡이 호박즙 논란 역시 초반에 미숙한 대응이 이를 키우게 됐는데요. 그동안의 모든 잘못과 과오가 계속 밝혀지면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됐죠. 그리고 의류업계 관계자의 말을 좀 들어보면요. 인블리는 동대문 동매시장에서 업체들에게 단독 입고 요청을 하고 라베비를 떠넘기는 등 갑횡포 문제로 원성이 많았다. 반대로 스타일란다는 동대문에서도 뭐 하나 빚지거나 갑질하는 일이 없이 칼같이 계산에 깔끔하기로 유명하다 라며 말을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스타일란다와 인블리는 평판이 판이하게 다른 것으로 유명한데요. 소셜커머스 데일리빅 창업 멤버이자 티켓몬스터의 초창기 멤버인 저마저도 제가 IT 커머스 업계를 2012년에 나와서 다른 일을 하는데도 소문을 들었을 정도면 말 다 한 거죠 뭐.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면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퇴장의 시기와 행보도 차이가 나는데요. 김소희 씨는 전문 경영인 출신이 아니다 보니 덩치가 커진 사업의 경영의 한계를 느끼고 2016년부터 매각을 추진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엔 회계 문제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소희 씨는 아예 외국 전문 인력을 영입해 내부 직원으로 들어앉혀서 내부의 경영 및 전략 컨설팅 등을 거쳐서 문제가 됐던 많은 문제점과 회계 이슈를 정리하고 1년 뒤 마침내 매각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임지연 씨가 상무로 있는 북원 FNC는 문제가 이렇게 커지고 나서야 가족 경영을 버리고 이제야 뒤늦게 전문 경영인 체제로 돌아섰습니다. 회사가 급격하게 성장했지만 기업 시스템과 문화는 그대로였던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많고, 임 씨의 남편인 박준성 북원 FNC 대표도 내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지 못해 이번 일로 이어졌다고 인정하며 임
임씨는 7월 1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인플루언서 활동에만 집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두 회사의 말로가 초반과 중반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서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회사가 급성장하고 나서부터의 고객에 대한 대응으로 문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중반부터 문제였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단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경우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저는 시작부터 문제였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작은 마음가짐부터가 모든 일의 첫걸음이라고 봅니다. 고객이 내가 파는 옷과 화장품을 사서 쓰는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속상함과 화를 공감하며 클레임 하나하나 다 해결해주는 그런 마음을 달래주는 고객 대응 방식의 마음가짐과 가방끈이 길면 잘라 쓰라는 등 호박즙 뚜껑에서 보이시는 건 곰팡이가 아니라며 고객에게 알아서 하라는 마음가짐의 대응 방식이 과연 회사가 커지고 나서 나온 행동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저도 창업을 여러 번 했었고 장사도 해봤고 많은 회사에서 직원으로도 있어 보았지만 이 대표의 경영 마인드는요, 그리고 대표의 사람 됨됨이는요, 회사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나중에는 그 색깔이 확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사업을 시작하거나 장사를 시작할 때 초반에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작은 클레임 하나하나 다 잘 해결해 줄 겁니다. 왜냐면 사업이 잘 돼야 하니까요. 그래야 좋은 소문도 많아지고 사람들도 더 많이 이용하고 많이 살 테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수요가 많아지면 그것들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도 많아지는 법.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대표 및 회사의 임직원들 마인드가 그대로 회사에 투영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빵을 만들 줄 아는 제빵사가 빵을 파는 가게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그냥 빵을 다른 데 받아와서 가져다 파는 파리바게트, 그런 가게 사장님을 예를 들어봅시다. 고객이 내 빵을 먹고 행복해하고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행복해하는 장사를 하는 사장님하고 일단 많이 팔고 이윤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장님의 빵집 차이는 어떻게 날까요? 아마 신선도부터 가게 참결까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차이가 많이 나겠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건 맞지만 그 일을 하면서 타인에게 행복을 주거나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돈을 위해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양심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결국에 말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시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라는 옛말이 있는 이유는 어차피 사람이라는 게 살면서 일을 하고 생활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와 문제가 당연히 생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내가 좋아하거나 즐길 수 있는 일이 아니면 더욱이 내 인생의 목표가 돈으로 더 쏠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돈을 더 벌기 위해 내 양심을 속이고 주변에 피해까지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옛말이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한 줄 평.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남이 행복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면 돈과 행복은 따라온다. 여기까지 꼴찌여도 괜찮아, 꼴려도의 명랑 선배였습니다.